그 역사 연구의 기반은 사료가 아니에요. 역사 연구의 기본은 사료가 아니라고. 역사 연구의 기본은 사료가 아니에요. 아니, 사료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승자의 기록. 그러면 승자가 이걸 어떻게 날조했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역사를 연구하면은 우리 제대로 된 역사가 나올 수 있나요? 우리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한다고 할 수 있냐고. 없어. 날조된 역사를 우리는 배운 거예요. 날조된 역사를. 그러면 사료의 그 사실성, 진위 여부를 따져가면서 읽어야지. 무조건 사료에 있으니까 사실이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 경복궁에 그 무덤도, 무덤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면 그 옆에 나무는, 나무라는 글자가 없는데 왜 나무로 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딱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하는 멘트야, 그런 것들은. 응? 역사를 연구할 때 염두해야 될 거는, 역사 연구의 기본은 역사 연구의 기본은 사료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에 이제 성씨 본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가 있어. 이거는 기후는 고고학 쪽이고 성씨 본관은 기록 쪽이에요. 기록. 그러면 우리나라에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존재해야 하는 성씨는 왕씨와 이씨여야 돼요. 이씨. 그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면 박씨, 김씨. 왜? 박씨는 박혁거시에 우에서 조금 그 왕을 하다가 신라 말기에 3명이 왕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씨 본관별로 따지면 1985년도 기준으로 해서 김해 김씨가 제일 많고 월등히 많고, 그 다음에 밀양박씨가 2번째예요. 밀양박씨. 그 다음에 전주 이씨야. 그러면 밀양박씨가 왜 많아요? 밀양박씨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아졌어요? 박정희 때문인가? 박정희가 그렇게 밀양박씨를 키웠어요? 거기다가 이 밀양박씨의 그 중시도가 경명왕이잖아요. 경명왕. 경명왕은 신호대사에 김박영이에요. 김박영. 김박영. 이 김자를 빼고 이 박자로 성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 경명왕이 자녀가 8명인가 돼요. 8명. 뭐 반남박씨 뭔박씨 해가지고. 그러면 근데 왜 자녀가 8명이나 되는데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줬을까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응? 수상하기 짝이 없어. 내가 예전에 밀양박씨 종친에다 전화를 했더니 내가 뭔 얘기를 하다 신라가 망했잖아요. 어쩌고 하니까 왜 신라가 망했니? 신라 안 망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김박영을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중국 가서 알아서 하래. 그러면서 전화 끊어버려. 그거는 뿌리를 제대로 찾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신분 세탁한 족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날조의 완성이 나는 족보라고 봐요. 족보. 응? 근데 사료에 맞게 족보를 만들어내야지 그게 현실성이 있잖아요. 응? 그 소설로 하면 핍진성.
핍진성을 갖기 위해서 족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날 그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왜 그 뭐지? 저기 뭐지? 정사가 이제 삼국 사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은 이제 기원 전에 건국을 했어요. 근데 이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야사라고 해야 되잖아요. 야사.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가락국이, 그것도 42년도에 그 건국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망했어요. 응? 500년 만에, 500여 년 만에, 500년 이쪽 저쪽으로. 거기다 육국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경상남도에 6개의 가야가 있었는데, 김해에 있던 이제 금강국 후손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 이거는 뭘 해야 할까요? 응? 금강국 후손, 허씨까지. 김씨도 뭐 함창 김씨, 그거는 이제 육국으로 빼니까. 어쨌든 이 김수로왕 후손이 왜 제일 많냐고.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봐야 돼요. 응? 그냥 현실은 개무시하고 역사서만 봐서 뭐 고조선이니 당군이 있네 어쩌네 뭐 그 삼국사기가 뭐 저기 대륙에서 뭐 네. 그러면 그렇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역사서를 쓴 거예요.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어떤 사람이 내 영상을 계속 보는 것 같아서, 근데 또 그 댓글을, 이상한 댓글을 달아서 그 사람은 대륙조선 판 것 같더라고. 근데 대륙조선도 말도 안 돼요. 뭐 고종이 뭐 대륙에 있었다고? 날조된 역사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왜 그거를 대륙에다 갖다 붙여? 어? 중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응?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고학에서는 기후를 봐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풍토 여러 가지로 봐야 되잖아요. 응? 내가 볼 때 사람이 죽어서, 아주 건장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뼈까지 없어지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00년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면 100년이 안 걸려요. 그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한 그 뼈 있잖아요. 보면은 정강이 뼈가 고스란히 있잖아. 그거는 건장한 사람이면 30년 이쪽 저쪽의 시체, 그 죽은 사람이 30년 전 이쪽 저쪽에서 죽은 사람의 뼈예요. 근데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은 금방 뼈가 없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할아버지들을 이제 이장을 했는데 그 뼈가 있는 무덤도 있고 없는 무덤도 있었대요. 그리고 있는 무덤은 그나마 우리 고조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아버지가 30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고조 할아버지는 그냥 안 썼고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땅이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 아니 근데 뭐가 이렇게 그 나무 뿌리가 꽉 싸고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뼈가 있었나? 아니 다시 한번 파보고 싶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봤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 남의 무덤을 팔 수는 없고 우리 무덤을 파봐야지. 그래서 그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아버지 뼈로 보면 그 뭐지? 그 천주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 책에 보면 이 뼈가 여기 나온 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게 발견된 뼈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32년 된 뼈하고 같아요. 우리 아버지 뼈가 이렇게 생겼었어. 요번에 이장할 때. 내가 볼 때 이 뼈는 죽은 지 길어야 30년이야. 이걸 가지고 200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요. 근데 갈비뼈까지 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갈비뼈가 있는데 머리뼈는, 머리뼈하고 요것만 있더라고. 요거는 내가 못 봤어. 그 종이로.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요거는 살짝 떠들러 봤거든. 그리고 이제 머리는 만져보고. 그렇게. 참. 아닌 게 나도 참 더럽게 소심해. 그냥 확 열어가지고 싹 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 어르신들이 보라고 했는데도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이빨이 있는지 그것도 못 봤고, 그냥 머리는 만져봤어. 근데 이제 뼈는 내가 살짝 들려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 요렇게. 뼈는 이렇게 생겼어. 아, 참. 다시 가서 파볼까? 근데 이거 30년도 안 된 뼈예요. 30년도 안 된 뼈야. 그걸 가지고 200년 전에 뭐 순교했다고. 그러니까 연고 없는 무덤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7, 80년대에 그 불량자로 떠돌다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응? 그 사람들 이제 무덤을 해놨다가 이제 2000년대 그거는 아니 그거보다 더 넣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00년대인가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했다가 얼마 전에 팠어요. 나는 그때 그 지석을 넣은 것 같더라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그렇게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근데 메말라도 오히려 메마르면 더 빨리 없어질 것 같아. 그 습한 거보다 그 사막이 더 시체가 빨리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사막은 시체가 썩는 게 아니고 말라요. 말라서 나뭇잎이 마르면 마르다 좀 바스려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은 말라서 그 바스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서 그 뭐 미라가 나오니 어쩐지 그건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후로는 이제 땅에 묻으면 이제 비 맞고 눈 맞고 그러면서 이제 썩는 거야. 썩어서 이제 그 서서히 사라지고, 더운 나라 사막지대는 그냥 썩지 않고 그냥 증발하는 거지, 수분이.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거 솔직히 그거 땅에 파묻으면 안 썩은데 햇빛에 두면 금방 조각조각 나요. 금방 없어져. 금방 바스라진다고. 금방. 햇빛이. 건조한 기후에서 시체가 더 빨리 나는 없어진다고 봐요. 응? 수분을 빼서 모래를 만들어 버리잖아. 바스러져 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에 이제 뭐 금을 했으면 어느 에서 금이 많은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응? 우리나라에 어느 부분에 금이 나고 은이 나고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안 다음에 오늘 경제조약에서 요런 게 보석들이 나왔구나, 아니면 이제 가야지역이 요런 분이 나왔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연구를 안 해. 경주에서는 뭐 사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왕가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금이 안 나와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금이 없어.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야 돼. 기술 발전. 응? 옛날에 삼국시대 때 기와집을 짓고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살았으면 진작 지금 산업화 시대 넘었어요. 그 기와집은 저기야 한 90년? 100년 이짝저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역사를 연구하려면 먼저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70년대만 해도 시골은 원시적으로 살았잖아요. 조금 저기 기계가 들어오긴 했지만, 응? 기계가 들어오긴 했어도 거의 원시적으로 살았어. 물론 좀 있는 집은 이제 사다 썼겠지만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정 공장하다 망해서 없었고 엄마가 이제 손재주가 좋으니까, 응? 살림살이 그 큰 거 빼고 다 만들어 쓰고, 우리 어릴 때 지게도 만들어 썼잖아요. 이제 솥은 못 만들었겠지. 솥은 가마솥하고 양은솥. 그러니까 이제 가마솥에는 밥을 하고 양은솥에는 국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그저 양은솥 있기 전에는 이제 그것도 가마솥이 있었나? 솥이 3개가 있었어. 부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가지도 박넝쿨에 있는 박 있잖아요. 그걸로 쓰다가 어느 순간에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고무다라이가 생기고. 70년대예요, 그때가. 70년대, 80년대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가 되고 한 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라고. 양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철을 발견해서 산업화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산업화는 뭐예요? 철로 뭘 만들었어요? 총 만들었지, 기계 만들었잖아요. 기계.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살림 도구로 이제 스텐이니 그것도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만 철로 하고 나머지는 내가 볼 때 노그릇 있잖아요. 노수로 그릇을 만들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굴이 있잖아요. 굴이 엄청 많이 썼어요. 그때는 철이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는 많은 부분에 구리로 했어. 구리로. 그러다가 이제 철로 대체됐어. 그러니까는 산업화가 되고 나서 청동기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 시대가 얼마 안 된 거야.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나왔다 그래. 그게 언제, 그러면 그거는 얼마 안 됐다고. 철은 금방 녹이 슬고 떨어지잖아. 응? 금방 부식되잖아. 동도 마찬가지. 동은 이제 부식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방 녹이 슬고 퍼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청동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역사를 공부할 때 환경을 고려해야죠. 환경을. 그리고 승자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래서 패자는 어떤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1800년대 중반까지 내가 볼 때는 가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근데 서양 놈들이 중국 사람 앞세워서 총을 들고 들어와서 있어. 그러니까 모태똥이 그랬잖아요.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박정희도 총으로
정권 잡은 거예요. 권력 잡은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가 권력 잡기 전까지 미국 식민지였다는 얘기예요. 미국 식민지. 그 전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동호 식민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식민지는 미국이란 얘기지. 이게 어떻게 감옥이냐고. 응? 어디 사기를 쳐도 그렇게 치냐고. 이게 왜요? 이게 어떻게 감옥에서 이딴 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쪽을 치고 앉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게 중재소 복장이에요? 사기를 적당히 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1947년도인데 프란체스카가 47인데 엄청 젊어요. 이 사람 이승만이는 늙었어 엄청. 근데 프란체스카는 이렇게 젊어. 내가 뭘 보려고 여기로 왔지? 오다 보니까 까먹었네. 아휴 참 큰일이야. 정신이 없어. 아니 내가 분명히 아까 거기 얘기하다가 뭔가를 이제 하려고 왔는데 까먹었네. 왜 왔지 내가 여기를? 여기를 왜 다뤘지? 이제 큰일 났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거기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일이 갔거든요. 근데 왜 왔는지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근데 어떤 교수가 얘기하고 아니 어떤 교수가 얘기하면 응? 응? 몽자국도 총알구멍이 되고 야 응? 이것도 감옥이 되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개무시야. 응.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 이상하게 달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얼굴이 같아요? 그쵸? 웃겨. 그럼 이 사람은 눈이 좀 이상해. 이 사람 뭐 늙었 저긴데 이 사람은 이게 왜 이게 흐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얼굴이 약간 달라요. 얼굴이 약간 달라. 내가 볼 땐 비슷한 사람을 섭외한 것 같아.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6.25 전쟁 때는 근데 6.25 전쟁하고 7년이나 복무를 시키고 하사로 제대를 시켰는데 총을 두게 싸운 게 아니고 나무하고 허드렛 일 했대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엑스트라로 써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인들 수발들게 한 거야. 영화 찍은 놈들 수발들게 한 거라고. 응? 전쟁이라고 불러가지고 응? 서양 사람들 수발들게 했다고. 나무에다 받치고 저기 불 떼서 그 사람들 뜨뜻한 방에서 자게 해줬다고요. 아무튼 아니 내가 근데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연구를 하려면 일단은 사료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사료의 그 사실성을 따져봐야지. 현실하고 맞춰가면서. 근데 우리나라 사료는 중국 사료도 그렇고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걸 기라고 그러면서 따로 놓냐고. 응? 아니 김구가 총을 맞았으면 먼저 의사한테 보여야지. 아니면은 그 군인 전문가한테 이게 총구멍이 맞냐 어째는 해야지. 왜 독립운동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기내 아니래 하냐고. 그 독립운동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의사예요? 어디가 표시를 안 해놨나? 여기 보면 그 독립운동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라는 사실을 검증받았대요. 독립운동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그럼 이 독립운동사 전문가가 의사도 되고 군인도 되나 봐요? 이 사람들이 의사도 되고 군인도 돼? 이 사람이 의사하고 군인이야? 응?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총을 맞았으면 먼저 의사한테 의뢰를 했어야지. 이게 총구멍이 맞냐? 이게 총구멍이야? 이거 멍자국이지? 이건 엄연히 멍자국이야. 총구멍 아니고. 구멍이 아니잖아. 구멍이. 한 달 만에 그런 구멍이 막혀요? 그럼 딱지가 져야지. 왜 딱지는 없어? 저 꼬매지도 않았는데. 응? 이거를 의사, 군인들한테 보여줘야지. 응? 참, 그리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 사진은 이건 법무부에 물어봐야 돼. 법무부에. 응?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개판이에요. 내가 볼 때 박정희 때 그 채기할 때도 그 기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제대로 기록도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국시라고 있는 거는, 아니 어떻게 채기와 아들이 박정희 그 일본에 보낸 서한을 가지고 있다 기증을 할 수 있냐고. 개판이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조작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조작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수로 보여요? 어디를 봐서 이 사람들이 죄수로 보여? 이 사람들은 잘 사람다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진까지 찍고. 근데 처음에 내가 영상 찍을 때는 생각은 이제 역사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있는데, 그럼 그거를 좀 기록을 해볼까? 기록을 하면서 존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막 아무 데나 가. 아무튼 제발 좀 내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엉뚱한 댓글 좀 달지 마요. 엉뚱한 댓글 좀. 끝.